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저게 별일까, 인공위성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세상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될 수도 있는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 천문 우주 이슈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여는 말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네네.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은 인공위성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밤하늘에서 별처럼 보이는 것 중에 인공위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가마히 별처럼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지구를 도는 거죠. 돌기 때문에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햇빛과의 각도가 잘 맞으면 그 표면이 반사돼 가지고 별처럼 보이긴 하는데 가마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보다 보면 별처럼 생긴 자그마한 점이 찍 움직여가면 그게 인공위성이죠. 근데 이제 보통 항공기하고 혼동될 수 있는데 항공기는 이제 번쩍번쩍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별처럼 생긴 밝은 빛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인공위성이고요. 네. 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러시아에서 네네. 가장 밝은 별이 될 수도 있는 소형 인공위성을 네네. 쏘아 올린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그 7월 14일 그 오늘이죠. 네, 오후에 러시아가 지금 위성을 발사할 계획인데 러시아 소유주 그 로켓에다가 70개 이상 되는 위성을 올리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는 위성이 있어요. 마약, 우리가 먹는 그 마약이 아니라 예. 네, 그 러시아 말로는 마약이 신호등 또는 등대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반사율이 높은 그런 재질로 만든 위성이거든요. 모양은 피라미드 정도 모양이에요. 정사면체. 그래서 크기는 뭐 한 요 정도, 럭비공 정도 되는 자그마한 그런 위성이거든요. 엄청 작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 러시아에 있는 대학생들이 만든 소형 위성인데요. 이런 위성들을 올리면서 이것이 이제 워낙 반사율이 좋다 보니까 지상 한 600km 정도를 돌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햇빛과의 각도가 딱 맞으면 거의 밝게는 거의 초승달보다 더 밝게. 그러니까 초승달 정도면은 보통 1등성이라고 하는 이런 별보다도 몇만 배 이상 밝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밝은 그런 점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약일 수 있는데요. 오늘 발사가 되면은 오늘 밤부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제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몇 주 이상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궤도가 높지 않고 궤도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기하고의 마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궤도가 낮아지면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몇 주 정도 돌면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용도 뭐 많이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용은 뭐 생각보다? 뭐 사실 위성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몇억 이상은 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미국 달러로 한 3만 불 정도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밝은 큐브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유, 목적이 있을 것 이제 같아요.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는 우주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가 위성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로서 위성을 만들어서 로켓 하나에 수십 대의 위성을 같이 올리니까 발사 비용도 그만큼 낮아지는 거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일반인들한테 우주가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잘 보이니까 누구나 하늘 보면서 저게 인공위성이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인공위성 자체가 점점 공기하고 마찰 때문에 궤도가 떨어질 거란 말이죠. 지상 600km에도 공기 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주 쓰레기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런 우주 쓰레기 같은 것들이 궤도를 갖다가 어떻게 낮춰지는가. 그래서 이제 지구로 궤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단계를 한번 조사해 보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상층 대기의 공기 밀도에 따라서 지구에서 볼 때 그 위성의 밝기가 좀 틀리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층 대기에 실제로 공기가 얼마나 입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하겠다는데 뭐 사실 과학적인 것보다는 일단 좀 일반인들한테 관심을 좀 끌게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한 뭐 이렇게 측정 장치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이름이지 뭐 신호등 뭐 등대 그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씩의 역할은 더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개들을 하늘 좀 봐라. 이제 우주가 이만큼 가까워졌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마약의 밝은 빛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이 떴으면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초승달 이상보다 밝아진다면 이거 지나가면서
중요한 관측을 하고 있는 그런 망원경 시야를 갖다가 이뭐 흐트러뜨려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공적으로 밝은 것들을 하늘에 띄운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천문학 연구에는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잘해봤자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뭐 기껏 해봤자 그렇게 밝아질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성의 밝기가 1등성이라면 별보다 한 100배쯤 밝은데 네. 금성 정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흐릴 수도 있다. 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연구를 하는 그런 하늘 부분으로 이 마약이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거의 초승달만큼 밝다라고 한다면 너무 밝으니까 관측하고자 하는 희미한 별들이 또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우주 경쟁 선두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소식이 또 네네. 들어와 있어요. 네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올해 들어서 벌써 10번째 로켓을 발사했다고요. 네,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아니 로켓 뭐 발사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 기업이죠. 앨런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X 작년에 8대 로켓을 발사했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이제 막 지났는데 벌써 10대 로켓을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달 초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 36,000km 지구 정지 궤도까지 올리는 펠컨 9 로켓을 10번째로 발사했거든요. 예. 지난달 말에 주말에 더블 헤더라고 해서 연 이틀 2대의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서 2주 만에 다시 또 한 대를 발사했는데 이게 발사할 때마다 스페이스X는 돈 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 산업이 정말 이제 돈 버는 산업이 되는구나. 특히 이 앨런 머스크의 이 펠컨 9 로켓은 재활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올해도 앞으로 한 8번 이상 더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앨런 머스크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로도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네. 화성 가는 걸 목표라고 하니까 아무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스페이스X의 펠컨 9은 사실 이렇게 쏘아 올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회수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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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재활용하는 걸 알고 네. 있는데 이번엔 회수를 못했다면서요. 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발사가 되고 나서 한 2분 30초 정도 지나면 일단 로켓이 분리가 됩니다. 네. 분리가 되는데 보통은 이것이 이제 타버리거나 이제 회수를 안 하죠. 근데 여기다 연료를 남겨놔 가지고 이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추진에 의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제 착륙을 시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많이 안 싣기 때문에 되는데 예. 이번에는 36,000km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의 그 무게가 6톤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성을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일반적인 저궤도 위성은 1,000km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 수십 배 높은 곳까지 올리려니까 그만큼 연료를 많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펠컨 9 로켓인데 너무 높은 곳까지 더 무거운 걸 싣다 보니까 이 회수할 수 있는 연료를 실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목적이 달랐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 가기 때문에 최대한 연료를 많이 실어서 올리는 게 목적이 있지 연료를 적게 실어서 내려올 수 있는 연료를 남겨놓을 만한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예. 네. 반대로 이제 중국은 로켓 발사에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뭐 로켓은 발사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건데요. 네. 중국이 지금 작년 11월 달에 장정 5라고 해가지고 네. 현존하는 가장 큰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궤도까지는 한 25톤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정지 궤도까지는 한 10톤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정 5였는데요. 이번에 이달 초에 두 번째 발사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면서 발사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뭐 20년 동안 거의 100조 원 가까이를 우주에 투자하면서 우주 굴리기, 우주에 거듭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창정5의 발사가 실패되면서 약간 좀 기가 죽은 것 같습니다. 네네. 창정5 발사가 실패하게 돼서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우주 굴기가 좀 주춤해지는 영향을 받을까요? 근데 뭐 원인을 밝혀내야 되겠죠. 그리고 예. 사실 이걸 이용해서 올 하반기에 달에 가는 그러니까 창호5라고 하는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거든요. 예.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에 있는 월면토 샘플을 가지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이런 것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정5를 이용해서 이제 크니까 그만큼 로켓이 예. 우주 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많은 또 물자도 올릴 계획인데 물론 이제 조금 연기가 될 수는 있겠죠. 이번 원인을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하지만 뭐 이것이 뭐 폭발하거나 한 건 아니고 각도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창정5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뭐 수정한다면 뭐 중국에 엄청나게 돈과 인력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우주 굴기의 그런 목표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조 원을 투자할 중국, 그리고 32,000km까지 쏘아 올리는 미국, 대학생들이 쏘아 올리는 소형 인공위성. 참 우리나라 입장에선 부러운 소식들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천문학적인 돈들을 들여서 우주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국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너무 싸우지 마시고 고개 들어 하늘에 도는 마약도 한번 보시면서 네. 우리도 우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